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33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일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 제3차 에베레스트 원정이 실패하고 조지 멜러리와 앤드류 어빈이 정상을 공격하다 실종된 사건은 영국 내 매스컴을 포함해 한동안 요란했습니다. 당시 영국 산악회 알파인 클럽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레스트 원정위원회는 그 해인 1924년 11월 다시 재도전하기 위해 1926년 제4차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보내기 위해 티베트 정부에 입산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원정위원회 하서 잉커스는 식민지 인도 시킴에 있는 행정관 프레드릭 베일리한테 일단 티베트 입산 허가를 위해 협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 원정대가 히말라야 원정과 특히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에 대해 지원과 협조를 해주지 말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한편 1924년 원정에서 원정 비용 8,000파운드를 기부하고 다큐멘터리 카메라맨으로 참가했던 존 노엘은 1925년 에베레스트 서사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엘은 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티베트 잔치에서 라마승 몇 명을 꼬셔서 데리고 와 런던 극장에서 영화 홍보를 위해 전통춤을 소개하는 극장 쇼도 벌였습니다. 노엘은 캔터베리 대주교 방문도 추진해 만나게 했는데 당시 주교는 라마승들한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존 노엘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장면에서 늙은 거지가 어린아이 머리에서 이를 잡아먹는 장면이 나와 있어 티베트 라사 정부는 자신의 그 나라를 모독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라사의 그 달라이라마는 라마승들한테 런던에서 극장 춤을 춘 사건에 대해 악마의 그 춤이라고 경로를 하고 무해한 그 오락거리에 불과한 영화와 라마승 춤 사건에 대해 영국인들의 그 에베레스트 등산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무기한 그 입산 금지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입장이 그 난처해진 원종위원회는 존 노엘한테 라마승들의 그 런던 입국 절차와 비자 발급 문제, 그리고 런던 극장에서 라마승 전통춤 사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존 노엘은 나는 라마승들과 관계가 아주 좋았고 합법적인 그 비자 절차를 밟아 공식적인 루트로 들어왔다라고 해명을 하고 묵살해버렸습니다. 티베트 달라이라마와 라사 정부는 존 노엘의 그 영화와 극장 속 그 사건에 대해 티베트 종교에 대한 치욕적인 사건으로 간주해 런던에서 춤춘 라마승이 돌아오면은 참수형으로 엄벌하라는 지시를 내려버렸습니다. 1928년 그 존 노엘의 익스플로러 필름 회사는 파상을 해버리고 라마승들도 티베트로 돌아갈 여비가 없어서 원정위원회가 150파운드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라마승들은 티베트로 돌아가지 못하고 인도 북부 도시 칼림퐁으로 망명해 살았습니다. 한편 1931년 3월 왕립지리학회와 에베레스트 원정위원회는 회장과 그 임원들이 교체가 되고 알파인 클럽 회장도 위더센 콜리로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영국은 존 노엘의 그 춤추는 라마승 사건과 다큐멘터리 영화 문제로 영국은 10년 가까이 에베레스트 등산 입산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알프스 게르만계 그 등반가들인 독일, 오스트리아 산악인들이 히말라야에서 최초로 소량의 그 장비와 적은 대원으로 등반을 하는 일명 그 알파인 스타일 등반을 칸첸중가에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알파인 등반이라는 건 게르만계 독일, 오스트리아 산악인들이 바위는 그 돌레미테에서 암빙벽은 서부 알프스 지역에서 적은 인원으로
알프스 가이드 한두 명과 함께 속도 등반을 추구하는 등반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 알프스식 등반을 8,000m 히말라야 고산에서 최초로 적용해본 등반 스타일로 이때부터 알파인 스타일 등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4,000m의 알프스 등반과 8,000m의 히말라야 고산 등반에서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독일계 산악인들이 난가 파르파트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영국령 인도 식민지 시킴 지역에 있는 세계 세 번째 고봉인 칸첸중가를 1929년 1월 독일 원정대 대장 파울 바우아를 포함해서 9명이 1차 도전을 해 7,400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차 도전도 대장 파울 바우어가 리드를 해 1931년 원정을 갔으나 7,700m까지 도달하고 대원 한 명을 잃고 철수를 했습니다. 한편 1930년 독일 오스카 디덴프로트가 이끄는 칸첸중가 국제원정대가 북선용 루트로 공격을 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영국인 대원 4명이 참가를 했는데 대표적인 산악인이 프랭크 스마이스와 조지 우드 존슨이 이 원정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게르만계 출신 산악인들이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지역에서 등반을 추구하며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을 영국인만 독점적으로 등반을 한다고 말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런던의 에베레스트 원종위원회는 티베트 입산 허가를 포기를 하고 네팔 쪽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뚫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1929년, 1931년 독일 칸첸중가 원정대 그리고 1930년 오스카 디덴프로트 칸첸중가 국제원정대가 네팔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네팔 루트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국의 에베레스트 원정이 7년이나 지나면서 런던의 등산 비평가들은 게르만계 산악인들이 경량의 알프스 등반 방식인 알파인 스타일로 히말라야에서 등반을 활발하게 하게 되니까 원정원의 당신들은 왜 강력하게 에베레스트 재도전을 추진하지 못하느냐라고 추궁이 시작되면서 런던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런던의 에베레스트 원종위원회는 식민지 인도 국무장관을 통해 티베트의 달라이라마한테 1933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입산 허가에 대해 협박성 항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3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2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르만계 출신 독일 오스트리아 등반가들이 칸첸중가와 난가 파르파트 원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 칸첸중가 국제원정대 독일 퀸트 오스카 디덴프루트가 대장으로 도전을 했는데 폭풍설과 눈사태로 철수를 했습니다. 대장 포함 12명과 세르파 4명이 참가를 했는데 대원들 국적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등 다국적 등반가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팀은 철수를 하다 주변산인 종숭피크 7,462m와 네팔피크 7,177m를 등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영국인 등반가 4명이 참가를 했는데 프랭크 스마이스와는 언론을 담당하고 조지 우드 존슨은 수송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1933년 제4차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